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손흥민은 예전 같지 않다. 방출 명단에 넣어야 한다. 단 한 경기로 도가 지나치는 비판이 만무하는 가운데 멀티골을 쏘아올리며 실력으로 자신을 향한 비판을 단숨에 잠재워버린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24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에버턴과의 홈 개막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시즌 1호 골과 2호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4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14분 비수마의 선제골로 일찍이 리드를 주며 경기를 시작한 토트넘은 전반 25분 손흥민, 후반 26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추가골, 그리고 후반 32분 손흥민이 쐐기골까지 더해 완승을 거두며 개막전의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토트넘은 앞서 승격한 레스터시티와의 EPL 개막전에서 1대1로 비기며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날 동점골을 터뜨린 제이미 바디는 토트넘을 도발하며 팬들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득점 직후 제이미 바디는 유니폼 오른소매에 EPL 로고를 가리킨 뒤 오른 검지손가락을 세워 이를 강조했는데요. 이어 토트넘 팬들을 가리키더니 곧바로 엄지와 검지로 영을 표현했죠. 레스터시티는 EPL 우승을 1회했으나 토트넘은 한 번도 못했다며 도발한 것입니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빅클럽 중 하나로 꼽히면서도 정작 EPL 정상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한 토트넘 팬들의 아픈 구석을 제대로 찌르는 행동입니다. 분노한 팬들이 화살은 이날 승리를 거머쥐지 못한 선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에게 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손흥민은 레스터시티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을 포함해 92분 동안 뛰었지만 슈팅 1개에 그치며 침묵했는데 개막전 첫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향한 현지의 비난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기에서 패배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개막전 부진 이후 다수의 영국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흥민을 향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풋볼 365는 손흥민이 그동안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다. 선발로 뛸 자격이 부족하며 방출해야 할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혹독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경기력이 가장 걱정스러웠다며 손흥민의 커리어는 이제 더 이상 상승세가 아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어난 선수였지만 이제는 과거형으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손흥민을 빼고 윌슨 오도베르를 대신 선발해야 한다는 문장은 일주일 전만 해도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에 출연한 토트넘 출신 평론가 제이미 오하라 또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레스터전 전반전에 부진했던 손흥민은 후반에 곧바로 교체됐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손흥민이 존재감이 없었다, 방출 명단에 넣어야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개막전 한 경기를 했을 뿐인데 방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선을 넘는 수많은 혹평이 쏟아지고 크나큰 비난 속에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은 토트넘의 홈 개막전인 2라운드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두 골을 폭발시키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주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 대신 지난 시즌처럼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토트넘이 큰 마음 먹고 영입한 스트라이커 도미니크 솔란케가 한 경기 만에 발목 부상을 당하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톱 전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발한 움직임으로 두 가지 포지션에서 연이어 골을 터뜨린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수시로 2선으로 내려와 공격 전개를 돕거나 상대 수비수들을 유인해 동료들이 침투할 수 있는 뒷공간을 만들어주는 제로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또한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전방 압박으로 에버턴의 빌드업에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미 손흥민의 몸놀림은 가벼웠습니다. 전반 6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찬 오른발 중거리 슛이 수비수를 맞고 날카롭게 골문을 향했고 에버턴 골키퍼 픽포드의 가까스로 막히며 에버턴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꾸준히 상대 수비를 압박하던 손흥민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은 에버턴 골키퍼 조던 픽포드를 강하게 압박했고 에버턴 수비진이 픽포드에게 백패스를 하자 재빠르게 뛰었습니다. 볼 처리가 길었던 패스를 받은 후 공이 예상보다 멀리 튀어나가자 픽포드는 당황하여 처리하려 했으나 가속하던 손흥민이 더 빨랐는데요. 문전에서 공을 낚아챈 손흥민은 빈 골대로 침착하게 밀어넣어 올 시즌 첫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놀라운 전방 압박 능력은 물론 여전한 민첩성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에버턴 골망을 흔든 후 손흥민은 자신의 전매 특허인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21분 히샬리송이 쿨루셉스키와 교체되어 최전방에 투입되자 손흥민은 익숙한 왼쪽 윙어로 복귀합니다. 이어 측면에서도 여전히 공격의 중심으로 활약하던 손흥민은 후반 32분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며 물오른 발끝 감각을 제대로 뽐냈습니다. 토트넘 페널티 지역에서 드와이트 맥닐의 패스를 센터백 미키 판더펜이 가로챈 뒤 상대팀 아크 정면까지 50-60m를 전진했고 손흥민도 상대 후방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10초 만에 문전까지 전진하여 패스를 받아낸 손흥민은 픽포드와 1대1 상황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멀티골을 완성하며 4대0 대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 득점 장면을 보면 슈팅각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골키퍼가 완전히 공간을 차단한 무각 상태였음에도 손흥민은 순간적인 재치로 키퍼 다리 사이를 정조준한 정확한 슈팅을 성공시킨 겁니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에버턴과의 15번째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총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에버턴 킬러로서의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EPL 통산 121호와 122호 골을 기록하며 로멜로 루카쿠를 뛰어넘어 역대 득점 랭킹 21호 올라선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90분 동안 멀티골 외에도 기회 창출 1회, 유효 슈팅 3회, 드리블 성공 1회, 걷어내기 2회, 리커버리 5회, 반칙 유도 2회 등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공수 전반에 걸쳐 맹활약했습니다. 큰 활약을 인정받은 손흥민은 팬들이 선정한 경기 MVP로도 뽑혔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7,710명 중 무려 65.8%가 손흥민을 최고 선수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에게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던 영국 매체들의 반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대다수의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빠르게 태세 전환했고 찬사를 남겼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은 손흥민이 2골을 넣으며 무기력한 에버턴을 격파했다며 손흥민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첫 골 장면에서 손흥민이 끝까지 압박해 모범을 보였다. 픽포드의 공을 빼앗아 득점까지 연결했다고 칭찬하며 손흥민에게 토트넘 출전 선수 중 최고점인 평점 9점을 매겼습니다. 에버턴전에서의 멀티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개막전 후 자신에게 비판을 가했던 이들을 단번에 침묵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 특히 토트넘 지역지들은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멀티골을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나 토트넘이 아닌 상대 에버턴에 초점을 맞추며 손흥민의 활약을 외면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버턴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는 멘트만 남겼으며 손흥민의 멀티골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최근 방출 이야기까지 오르는 손흥민 선수를 의식한 듯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 팀의 레전드가 되는 것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손흥민이 이 클럽에서 존경받는 선수로 남을 것이라는 점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의욕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려 한다. 그는 명실상부한 우리 팀의 핵심이라며 손흥민을 치켜세웠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손흥민을 향한 비판은 유독 가혹했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손흥민은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래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두 번째 시즌인 2016-2017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럼에도 한두 경기 부진하면 비난이 화살이 쏟아졌고 어떻게든 손흥민을 괴롭히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흥민이 제시한 해결책은 단 하나,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 비평가들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EPL에서 손흥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손흥민은 비난과 의구심이 쏟아질 때마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대응하며 본인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강인 역시 올 시즌 시작부터 자신의 실력으로 비난을 잠재웠는데요. 앞서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전하는 플래닛 PSG는 이강인이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축구 전문가 피에르 메네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메네스는 난 처음부터 이강인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며 이강인을 강하게 비판했죠. 메네스는 난 이강인이 RCD 마요르카에서 경기하는 것을 봤다. 그가 드리블을 하는 모습을 봤지만 PSG로 이적한 후에는 상대 선수를 드리블로 제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이강인의 드리블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난 이강인이 뒤로 물러나는 것만 보았고 여전히 PSG는 그에게 너무 큰 구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메네스의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주장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르아브르와의 PSG 개막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PSG의 승기를 안겼습니다. 개막전 득점에도 2라운드 벤치에 앉아있었던 이강인은 교체 투입되자마자 또 한 번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이강인은 몽펠리에와의 2라운드 홈 경기에서도 PSG의 6대0 완승을 확정짓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후반 17분 우스만 덴벨레 대신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후반 37분 왼발 슈팅으로 팀의 6번째 골을 책임졌는데요. 아슈라프 하키미로부터 패스를 받아 골지역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뽐냈습니다. 이강인은 각종 축구 통계 매체로부터 양팀 교체 투입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7.6점을, 풋몹에서는 7.7점을 받았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신구 에이스 손흥민과 이강인은 시즌 초반부터 보란듯이 득점을 터뜨리며 실력으로 비판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